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며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식에게서 들은 말 한마디가 가슴을 쿡 찌르고 존재를 작게 만들어버릴 때가 있죠. 부모를 무시하는 자식 앞에서 우리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말, 그리고 반드시 해야 할 한마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어느 작은 아파트 부엌의 시계는 저녁 6시 반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탁 위에 반찬을 하나하나 올려놓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직접 담근 깍두기, 그리고 딸이 좋아하던 장조림까지. 오랜만에 같이 밥을 먹을 생각에 어머니 얼굴에는 설렘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피곤하다고 하던데 따뜻한 밥 한 그릇이면 힘이 날 거야. 그 마음 하나로 반찬간을 맞추고 국물을 다시 데우며 기다렸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딸은 오지 않았습니다. 6시가 지나고 7시가 지나고 냄비에 김이 점점 사라질 무렵 현관문이 덜컥 열렸습니다. 딸은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며 가방을 아무렇게나 내려놓습니다. 엄마, 또 이런 거 차려놨어요? 나 반찬 좀 바꿔달라 했잖아요. 이제 이런 거 좀 그만해요. 그 말 한마디에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이 순식간에 싸늘해졌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고 냄비 속 찌개에서 마지막 김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젓가락을 손에서 놓았죠. 속으로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그저 밥 한 끼 같이 먹고 싶었을 뿐인데 그 마음엔 외로움과 서운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라 그저 함께 있고 싶었던 마음이 무시당한 순간이었죠. 사랑은 늘 참는 거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니까, 어른이니까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하지만 사랑이 존중을 잃는 순간 그건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참음이 아니라 침묵 속의 상처가 됩니다. 부모의 사랑이 자녀의 무례 앞에서 당연시될 때 그 사랑은 점점 의무로 변해갑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식탁 위에서 혼자 식은 밥을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너무 조용해서 이 아이가 내가 아픈 줄도 모르는 건 아닐까? 그건 화가 아니라 슬픔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 느끼는 가장 깊은 외로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어머니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참지 않겠다고. 화를 내는 대신 딸이 스스로 느끼게 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딸은 또 피곤한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식탁 앞에 어머니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따뜻하게 먹자. 짧은 한마디에 딸은 살짝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이런 거 그만해요. 순간 어머니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깊은 단호함이 깃든 눈빛이었습니다. 조연아. 어머니는 조용히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말, 너 친구한테도 그렇게 하니? 딸은 멈춰섰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눈을 피했습니다. 어머니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친구가 너 위에 밥 차려주면 누가 이런 거 하래? 그렇게 말하니? 딸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왜 엄마한테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 그 한마디는 잔소리도 화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각을 일으키는 울림이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딸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식탁 앞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괜히 짜증냈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딸의 머리를 살짝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나도 미안해. 우리 따뜻하게 밥 먹자. 그날 식탁 위엔 밥보다 더 따뜻한 이해가 놓여 있었습니다. 사람의 태도를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닙니다.
설교도 아닙니다. 자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사람은 충고로 변하지 않는다. 다만 스스로 깨달을 때 변한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시를 참는다고, 소리친다고 진심이 전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한마디의 자각은 세상의 어떤 훈계보다 강합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마음을 멈추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결국 사랑을 다시 존중으로 되돌립니다. 민석이는 어머니에게 늘 든든한 존재였습니다. 어머니는 남편을 먼저 보내고 두 남매를 혼자 길렀습니다. 새벽 공판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채소 박스를 나르던 손, 해가 질 무렵까지 가게 문을 닫는 피곤한 어깨. 그 모든 시간이 민석이를 지탱하는 미천이었습니다. 민석이는 대학에 합격했을 때도, 결혼할 때도, 전세 보증금을 마련할 때도 어머니의 손을 빌렸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미래가 먼저라고 생각했고 자신의 피곤과 불편은 언제나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민석이의 부탁은 익숙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도 도와줘. 그리고 어머니는 또 도와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민석이는 평소보다 더 큰 부탁을 들고 왔습니다. 엄마, 이번에 작은 사업 해보려고 해. 초기 자금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어머니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가만히 눈을 감고 긴 숨을 들이마시고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민석아, 엄마가 널 위해 해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 말은 냉정함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을 지키는 단호함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랑은 멈추지 않지만 희생은 멈춰야 한다. 세네카의 말처럼 이 한 문장은 민석이를 어른으로 세우는 경계가 되었습니다. 민석이는 당황했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의 삶의 무게와 그동안의 희생이 당연한 권리처럼 여겨졌음을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는 설명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한계를 고백했고 그 한계는 민석이에게 스스로 걸어가야 할 길을 요구했습니다. 그날 이후 민석이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부담이기도 했고 동시에 성장의 출발선이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여기까지는 관계의 균형을 되찾기 위한 작은 혁명이었습니다. 소연은 번듯한 직장과 외모, 빠른 말투를 가진 딸이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어머니에게 작은 부탁을 자주 했지만 그 부탁의 이면에는 항상 당연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소연은 은행 관련 서류 처리를 부탁하며 도장을 건넸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들고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의 안내문과 비어있는 폴더들, 복잡한 대기번호. 어머니의 손은 떨렸습니다. 낯선 화면 앞에서 문의하고 설명을 들었지만 결과는 미처리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소연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것도 못해요? 요즘 이런 것도 모르면 어떡해요? 그 말은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삶 전체를 무시하는 듯한 냉정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들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가 서류 하나 때문에 화난 게 아니야. 엄마를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대하는 그 태도가 더 아프다. 그 한마디는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무시와 경멸이 쌓여있던 소연의 마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잠시 후 소연은 얼굴을 가린 채 눈을 내리깔고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어머니가 지킨 것은 단지 자존심이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이었습니다. 임마누엘 칸트가 말했듯 사람은 수단이 아닌 목적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합니다. 어머니의 말은 그 존중을 되찾는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며칠 뒤 소연은 컴퓨터 출력 때문에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화면을 보며 어머니에게 설명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조급한 말투와 짜증이 섞인 톤이 어머니를 움츠러들게 했습니다. 아, 진짜 엄마는 이런 것도 못해요. 어머니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소연아, 엄마는 못하는 게 아니라 아직 모르는 거야. 모른다고 해서 무능한 건 아니야. 그리고 내가 나보다 조금 더 안다고 해서 엄마가 더 못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야. 그 말은 소연의 가슴에 깊게 박혔습니다. 능력의 차이로 사람을 평가하는 태도가 얼마나 잔혹한지,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사람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했습니다. 이후 소연의 말투는 달라졌고 설명할 때도 더 인내심을 보였습니다. 존엄은 나이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였음을 배운 것입니다. 작은 배움 한 번이 관계 전체의 온도를 바꿨습니다. 어머니는 손주를 돌봐주기 위해 이른 아침 준비를 마쳤습니다. 도시락, 여벌옷, 간식, 기저귀까지 정성스럽게 챙겨 먼 길을 갔습니다. 하루 종일 손을 놓을 틈 없이 아기를 보살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갔을 때 받은 말은 날카로웠습니다. 엄마, 이유식 이렇게 주면 안 돼요. 요즘은 단계가 있잖아요. 낮잠은 이렇게 재우면 다음에 밤에 못 자요. 요즘은 수면 교육이 다르다고요. 어머니는 잠시 가만히 서서 그 말을 들었습니다. 가슴 속에는 쌓인 피곤과 서운함이 한꺼번에 올라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가방을 들었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가 모자랐나 보다. 그럼 이제 너희가 직접 해보렴. 그 말은 단순한 분리나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이 부모의 노고를 직접 경험하게 하는 교육적 자각이었습니다. 부모의 헌신이 계속해서 비난으로 돌아오는 관계는 사랑이라 포장된 착취일 뿐임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 민석이는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엄마, 그날 일이 있은 뒤로 제가 더 생각해봤어요. 다음에는 제가 책임지고 해볼게요. 어머니는 서늘했던 속이 풀리듯 가벼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잘했어. 내가 해보는 과정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단다. 루소의 말처럼 존중 없이 주어지는 사랑은 지배로 변질됩니다. 어머니의 한마디는 자식에게 책임을 부여했고 그 책임은 결국 가족관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출발이었습니다. 사랑은 끝없이 주는 것 같지만 그 선까지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엄을 지키는 말은 거창한 외침이 아니라 조용하지만 단단한 경계의 언어입니다. 부모가 지켜야 할 것들, 자존, 안전, 평온. 그 모든 것은 때로 단호한 한마디로 지켜집니다. 오늘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 존중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경계에서 진짜 사랑이 다시 피어납니다. 그럼 이제 너를 위해 살던 하루를 이젠 나를 위해 써도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